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20년 11월 9일날 파산 선고를 받은 64년생 채무자입니다. 56세죠. 만 폐지됐고요. 면책됐습니다. 채권자 이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일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 일을 많이 합니다. 다만 그 이의가 면책 불허가 사유라든가 이런 면에서의 이의보다는 주로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근저당이면 근저당권 임의 경매가 다 끝나고 면책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은행이 이제 신보라든가 기보의 보증서를 써서 대출해줬으면 그 구상금 처리 절차, 대의 변제 절차가 완료된 후에 면책을 해주라든지, 뭐 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파산 절차, 면책 절차를, 파산 절차, 파산 내지 면책 절차를 다른 어떤 은행 업무와 관련된 뭐 구상 업무라든가 대의 변제 업무라든가 경매 업무가 다 종결되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고, 그거는 뭐 대부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일을 했다 그러면 뭐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거 이력은 은평구 아파트에 살다가 배우자 명의로 2013년이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2012년에 16 구로구에 사시고요. 그 다음 현재는 송파구에 후배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는 회사의 이사였고요. 2006년부터 11년 사이에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한 것 같습니다. 12년에 현재까지는 이제 보험 영업이죠. 이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핵심은 이제 이 보험이 영업 실적을, 참 실적주의잖아요. 생명보험 입사에 지점장 자리에 올라 영업팀의 실적을 기초로 수수료를 받죠. 근데 이때 이제 영업사원들을 독려하기에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다시 또 사용하죠.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리만브라더스 사태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펀드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객들의 민원과 경제적인 영업을 통한 영업적 부풀리기로 환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회사와 분쟁이 있었지만 이게 결국 이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산에 들어온 겁니다. 이혼 시기는 2013년 5월에 협의 이혼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버님 계시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두 딸이 있지만 아마 전처가 키우는 것 같습니다. 파산 채권은 총 2억 4천입니다. 보험 환급금은 총 360만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소액 사건이죠. 소액이죠. 이건 환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은행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뭐냐면, 자신들의 채권은 2020년 10월 14일 유한회사 KB스타 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되었으므로 채권자 목록을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양수채권이죠. 아니면 이제 그쵸, 명의 변경하라는 얘기죠. 국민은행이 아니라 유한회사 KB스타 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 뭐 KB스타라는 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만든 유동화 전문 회사 같아요. 일종의 자회사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뭐 채권자 대리인께서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은행 이의 사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의경매 끝나고 면책을 해달라.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임의경매까지 보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기보나 신보에 대의변제 절차를 마친 후에 면책을 해줘라. 그렇죠? 뭐 그것도 그 사이에 파산 면책 절차가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권 양도했을 때 양수인으로 채권자 명의를 변경을 해라.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채무자가 낭비를 한다든지 뭐 재산을 엄격하게 조사를 하다든지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국민은행 입장에서. 왜? 법원의 파산제도를 신뢰하고 관제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굳이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관제인들이 이제 해주죠. 일반인들이야 이제 뭐 심정적으로 저 사람 면책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막 이의 사유를 많이 내지만 은행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합리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데 자기네가 딱 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명확해지죠.
배우자의 이혼과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 반영. 채무자는 배우자가 2013년 5월에 협의이혼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는 은평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채무자가 과거 배우자의 집에 드나듭니다. 그럼 이거 혹시 위장이혼 아니냐, 가장이혼,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채무자는 2017년 9월 5일 쓰러져 병원에서 전 배우자에게 연락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드나든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등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배우자 소유 주택에 채무자의 개인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계기는 이게 혹시 사형이 아니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016년에 17년경 이 개인 채권자를 조카의 사업체에 소개해 주어 투자하게 되었는데 실패하여 그 책임을 채무자가 지라고 압박하여 전 배우자를 설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되 나중에 조카의 회사가 운영이 잘 되면 해지해 준다라는 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이미 2014 개회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이 주택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등 이미 다른 사람의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가 이미 다 반영되는데, 이거를 설사 위장이혼을 해도 이거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의심은 가지만 의심 간다고 무조건 캐는 건 아니죠. 그게 어떤 재산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완전히 사해하는 행위로 재산을 완전히 은닉해 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칼을 들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은 뭐 면책을 시킨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